저 어제 생일이었는데요. 제 생일날 이렇게 비즈니스 아카데미 리더 스피치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선물로 초대해 주신 PA 임직원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생일을 맞이해서 만으로 딱 40이 됐습니다. 두 번째 20살을 화려하게 맞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12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용띠에 태어난 용띠 아들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요. 비즈니스로 성장하기라는 주제에 맞춰서 준비했는데요. 제가 네트워크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업을 했을 때랑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참석해서 초등학생의 마음으로 다시 입학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로 성장하기라는 주제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말하죠. 네, 비즈니스 아카데미는 PM의 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처음 가면 무슨 준비물을 챙겨야 하는지,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어야 하고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지금 이 비즈니스 아카데미도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즈니스 아카데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비즈니스 티켓 직접 구매하시죠? 네. 구매하기 너무 어렵죠. 네. 비즈니스 아카데미 티켓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액티바이즈를 온라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즈니스 아카데미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쟁 같은 시간을 치르는데요. 네, 두 번째, 5+1 행사. 오늘부터 시작하는 5+1 행사로 제품의 가격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또 구입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저는 신규분들이 PM을 가입하시면 비즈니스 아카데미 티켓을 꼭 사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아카데미 티켓을 구입해본 사람들만 PM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어요. 이 회사가 이렇게 대단했나?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품절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대단한 제품인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아카데미 티켓을 꼭 신규분들이 구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로 와야 하는 이유가 4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참석하면 PM에서 준비하는 액티바이즈와 오늘 피트니스 드링크 시음 다 하고 들어오셨죠? 네, 이렇게 신제품들을 맛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PM의 동원 기프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팔찌 있으시잖아요. 이 팔찌 10개 모으면 연말에 선물도 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물 스티커를 모아서 여권 케이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팔찌 꼭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처음이시라면 PM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비즈니스 아카데미 이 오프라인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PM에서 준비해 주시는 되게 근사하고 이런 세련된 장소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런 곳에 참석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는 여기에 계신 저희 사장님 중에 한 분이 내셔널 콘글레스에 초대돼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다른 네트워크의 이런 세미나장을 다녀보셨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PM의 세미나와 그 다른 네트워크의 세미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네트워크 세미나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요. PM의 이 비즈니스 아카데미 내셔널 콘글레스에 온 모든 사장님들이 정말 행복해서 이 일을 너무 기분 좋게 하고 있는 게 표정에서 다 드러난대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비즈니스 아카데미 자리에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앞줄에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이렇게 노하우를 막 전수해 주시잖아요. 저는요, 네트워크가 처음이고요. 이런 거 잘 모르던 사람이에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절에서 타 그룹의 사장님들이 저한테 네트워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기를 탄탄하게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룹 세미나에 초대해 주시고 원데이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부족한 저를 많이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팀에 중국인 사장님이 계신데요. 저는 중국어과이긴 하지만 언어가 그렇게 능숙하진 않아서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국인 사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중국인이신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계신 우리 이곳의 많은 사장님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국어로 하는 세미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사업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줄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사장님들 중에서 이 앞줄을 차지하시는 분들의 꿀팁이 있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이 앞줄에 앉을 수 있는지? 승급. 궁금하시죠? 네. 저 나중에 이거 알게 됐는데요. 여기 혹시 액티바이즈 나눠주는 시간에 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앞줄에 계신 사장님들은요, 절대 움직이지 않으세요. 마지막 피날레, 이 하이라이트 행사의 마지막까지 꼭 참석하시고요. 이걸 끝까지 보고 가신 분들만 성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노하우를 꼭 전수받으셔서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PM을 이렇게 선택하게 됐고 저는 왜 네트워크를 안 하던 사람이 이걸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PM을 선택했을 때 넌 도대체 왜 네가 PM을 하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네트워크를 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요. 제가 뭘 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뭘 해야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콘텐츠 제작자, 대형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런 걸 해보게 됐는데요. 제가 원래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PM처럼 우연한 기회에 이런 걸 잡을 수 있었고요. 포토샵 할 줄 몰랐고요. 편집 같은 거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아이가 잠든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어떻게든 만들어내면서 콘텐츠를 만들었고 대형 채널의 운영자로 살아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구독자가 점점 늘어서 제가 어떤 공동구매 업체와 협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공동구매 업체와 협업을 하면서 한 달에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매달 수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대형 채널의 어플 제작자들은 대형 채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뭘 했냐면요. 어플을 제작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카카오 스토리 지금 다들 사용하고 계시나요? 네. 사용하고 계세요? 네, 카카오 스토리가 아직 망하지 않았나 보네요. 네, 카카오 스토리를 저는 이렇게 해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카카오 스토리가 점점 하향세를 타게 됐고요. 저는 다른 곳에 맡겼잖아요. 1초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돈을 받고 있었으니까 이런 걸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다른 채널의 운영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어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뭘 했냐? 인스타로 넘어왔어요. 인스타로 넘어와서 내가 카스를 한번 키워봤으니까 인스타도 키울 수 있을 거야 하고 똑같이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를 했는데요. 초창기의 인스타는 옷을 팔면 팔로워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옷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옷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잘 팔려서
옷가게를 차리게 됐고요. 천안에서는 그래도 카드 단말기를 내주신 분이 사장님 이렇게 운영하시면 큰일 나요. 천안에서 매출 1위야. 이렇게 하시면 세금 폭탄 맞아요. 이렇게 매일 찾아올 정도로 옷가게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옷가게가 잘 됐는데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만족감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아들이 5살이었거든요. 저희 신랑은 해외 파견 근무에 가 있어서 엄마도 아빠도 없는 상태로 애가 누군가의 손에 자꾸만 맡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옷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걸 보신 그 지역에 같이 계신 사장님이 제 가게를 인수해 가셨어요. 이렇게 인수해 가셨는데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희 신랑이 그때 같이 일을 그만둬요. 네. 그 당시에 해외 파견 근무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연봉으로 치면 한 2억 넘게 받았던 그런 고소득자 신랑도 같이 경제가 단절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신랑이 그때 다시 취직을 할 줄 알았는데요. 전업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게를 판매한 돈과 제가 이제까지 벌었던 돈, 저희 신랑이 모았던 돈과 벌었던 돈을 전부 다 날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다시 보니까 그 전에 저랑 같이 카카오 스토리를 운영하셨던 채널의 운영자분들은 전부 다 어플로 성장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플을 제작하려고 엄청 고군분투하게 돼요. 정부 지원금 1억을 받아서 이런 어플을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신랑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네가 다 쓰잖아. 그래서 내가 모아줄게. 너는 손익분기점 이런 거 모르잖아.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버는 모든 돈을 신랑의 통장에 보내게 돼요. 그 돈이 생활비로 쓰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돼요. 오빠, 나는 이제 일을 하지 않을래. 우리를 먹여 살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계단을 보면 이런 중간 층이 있잖아요. 이걸 계단참이라고 부른대요. 계단참은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기도 하고 계속 올라갈 수 있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쉼의 순간에 엄마를 통해서 PM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한테 온 PM은 만병통치약이었고요. 모든 게 다 낫게 해주는 기적의 주스였어요. 그래서 정말 싫어했고요. 제가 PM을 살 빠지는 주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먹기 싫었는데 무릎이 안 팠을 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병원에 그렇게 다니던 엄마가 병원을 잘 알 것 같아서 무릎 고치는 병원에 잘 알 것 같아서 엄마 어떻게 하면 무릎을 고쳐? 어느 병원에 가야 돼? 하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PM 주스를 먹고 손목통을 죽은 약을 끊었잖아. 그래서 먹어보기 시작했어요. 살 빠지는데 이 돈은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요. 무릎 고치는데 이 금액이 너무 싸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검사만 해도 몇십만 원이 들 텐데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요. 저는 일주일 만에 8kg가 빠졌고요. 3일 만에 무릎이 아프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네. 보여지기가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일이 빠르게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PM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 일이. 네트워크라는 편견을 이길 자신이 없었거든요. 또 당시 제가 PM을 만났을 때는 아이가 8살이었고요.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예요. 학교 후문에 이렇게 서 있으면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엄마 뉴스키면 돼. 저 엄마 아메이면 돼. 이런 얘기를 살짝살짝 알려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피해라 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PM을 한다고 하면
저만 PM한데 라는 엄마가 될 것 같아서 그 편견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자산이 한 5천억 정도 있으신 분이 그때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희정아 요즘 뭐하니? 라고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이걸 살짝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당장 가져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액티바이즈를 한 잔 드셨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한다고 했던 모든 것 중에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넌 이거 왜 안 하니? 네트워크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하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 하나만 저한테 이걸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는요 이렇게 학교 후문에 서 있으면 네트워크 하는 엄마로 손가락질 하는 게 싫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회사에 탑이 된다고 해도 안 할 이유가 있니? 그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을 줬어요. 전 여기 혹시 PM에서 챔피언 시켜준다고 하면 안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제가 이 질문에 대답을 못했고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남의 시선 따위에, 남의 편견 따위에 사로잡혀서 이게 돈이 되는지 알고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음에도 선택을 못하고 있는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어렵게 PM을 하기로 선택해요. 그런데요, 저는 아마 PM을 만나서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역경과 시련과 난관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들은 인생의 역경과 난관과 시련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여자를 보고 반했는데 그 여자랑 바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죠. 저는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만날 때마다 아, 나는 주인공이구나. 나는 PM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했을 때는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PM을 해보겠다고 해서 12월에 막 전달을 했는데요. 1월이 되니까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 이후로 아무도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했을 당시만 해도 비즈니스 아카데미 없었고요. 인센티브 트립, 시스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코로나였기 때문에 아무도 만나지 못했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단톡으로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단톡을 만들어서 전달하기 시작했고요. 이 일에 같이 매력을 느낀 친구들과 각자 매력이 담긴 강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발표하는 것들을 한번 해봤었어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만들고 강의자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됐어요. BMW를 타게 됐고요. 저희 집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온 재산을 다 날렸는데 이런 차 탈 수 있었을까요? PM이 아니었다면 이런 차 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행 보너스를 받아서 가족여행을 다녀왔고요.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다니기도 했어요. 이렇게 한 단계씩 쌓아가고 있던 중 핵심 멤버인 친구가 임신을 하게 돼서 못 나오는 상황이 생겼고요. 자기가 유명해져서 바빠져서 못 나오는 친구도 생겼고 신랑의 사업 확장 때문에 그걸 도와야 돼서 못 나오는 친구도 생겼고요. 가정경제가 저처럼 무너지는 바람에 못 나오는 친구도 생겼어요. 핵심 멤버가 다 나가면 저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안 되죠. 네, 그 친구들은 참여를 하지 못할 뿐이지 이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나 상황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온라인 강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상세 페이지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인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PM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제품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책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제 자랑 같죠? 제가 자랑하려고 말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PM 인터내셔널 코리아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PM에서 지금
지금 상세 페이지를 홈페이지에 다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하루 PC나 스텝업 챌린지를 통해서 인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아카데미라고 해서 제품이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들도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PM이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 때 핵심 멤버들이 다 나갔을 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을까요? 저희 집에 매일 와서 저를 깨워가며 일을 시킨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힘든 건 내가 할게. 너네는 그냥 PM을 쉽게 전달하기만 해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이런 행사장에 저 혼자 다녔어요. 너네들은 내가 영상 찍어서 볼 테니까 유튜브로 봐. 여기는 나 혼자 다녀올게 라고 했었어요. 앞에 계신 사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근데 저는 네트워크를 몰랐기 때문에 이게 배려라고 생각했고요. 이게 도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비즈니스가 아카데미가 시작되고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천안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청주에서 첫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시작되었을 때였어요. 청주니까 나도 갈게. 나도 좀 데려가줘. 한 친구랑 한 명 같이 가게 됐어요. 제가 갔고요. 청주에서 살고 있는 동생이 청주라면 나도 갈게 해서 왔고, 인천에 살고 있는 저희 사촌언니 스폰서 사장님이 이렇게 같이 와서 군산 첫 비즈니스 아카데미, 청주에서 하는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처음으로 참여해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어렵게만 느꼈던 아이엠 만들기가 그 다음 달에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는 안 갔거든요. 근데 군산, 그 다음에 있었던 군산 비즈니스 아카데미 현장에서 IMM 승급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대전 비즈니스 아카데미에서 3명의 IMM이 또 탄생하게 되고요. 네, 저는 이렇게 혼자 와서 카메라를 찍고 이렇게 행사장에 참여했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이렇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친구들 사진 찍어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내셔널 콩그레스에 참여하게 되면서 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뒤에 타고 가는 모습인데요. 보기만 해도 많아진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저희가 이런 행사장에 처음 다녀보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녀본 적이 없어서 같이 모여서 사진 찍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쪼개쪼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처음으로 15년 만에 외출을 하는 친구와 그리고 13년 만에 첫 외박을 하는 이 친구들과 IMM 트레이닝을 같이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UK 마라톤에는 아이들도 같이 가서 참여하는 이런 행사를 같이 하고 엄마들 이름을 애들이 같이 이름을 달고 뛰는 이런 행사를 참여했는데요. 유치원인 아이들도 이게 되게 뜻깊었나 봐요. 초등학생인 아이들도 일기를 쓰고 유치원인 아이도 자기가 아프리카 친구 대신 물을 길러줬다면서 자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킥오프 행사장에서 원더박스의 아이들은 놀고 있었고요. 엄마들은 이런 비즈니스 아카데미 현장에 참여해서 이렇게 행사장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이러면서 저희 아이들의 꿈이 엄마와 함께 PM하는 게 돼버렸어요. 네, 저는 이런 현장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다면요. PM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에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에 가면 이렇게 또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도 굉장히 정확하고 깔끔하고 세련되게 진행을 하니까요. 각 지역에 비즈니스 센터가 있다면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면 이 수첩 나눠주시거든요. 수첩에 스티커도 주시니까요. PM 굿즈를 모으신다면 비즈니스 센터에 참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동안 아토피를 앓고 있었어요.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서 PM을 먹는 동안에 이제 일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지금 이런 시점에도 눈에 진물이 나서 바깥
노출을 하지 못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던 다양한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전 재산을 다 날리는 이런 순간도 맞이하게 됐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없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제 인생에서 PM을 선택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토피를 평생 알아왔던 것도, 그리고 제가 이런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본 것도, 그리고 저희 신랑이 감사하게도 전 재산을 날려준 것도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 신랑이 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스토리를 풀 수 있는 건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아서일지 않을까. 네. 제 꿈은 롤프 소로구 회장님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와인 마시는 게 꿈인데요. 이거는 탑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에서 제가 자리를 잡고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저희 테이블 바로 옆에 롤프 소로구 회장님이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꿈의 순간을 맞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선을 넘어서 들어가 보려고 해요. 누구와 함께? 제가 이렇게 행사를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마다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난 뭘 준비해가면 돼? 하는 저희 팀원들과 같이 그 롤프 소로구 회장님 팀의 그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꿈이 됐는데요. 아직 저희들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고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역경과 난관과 부딪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제가 이겨내고 해나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여기 계신 사장님들에게 어쩌면 희망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PM을 만나서요, 더 이상 소원을 빌지 않아요. 가족들의 건강, 제 건강, 주변 사람들의 건강은 PM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돈이나 집이나 차, 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물질적인 것들 PM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들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PM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PM을 통해서 지금 이 좋은 사람들과 같이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런 날들도 꿈꾸고 있습니다. 배우고자 한다면요, 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이 PM을 정말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고요. 모르면 모를수록 몰라도 된다는 생각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꼭 오셔서 한 걸음씩 배우면서 성장하길 바라고요.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여기 계신 많은 사장님들한테 도움을 받았듯이 저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롤프 소로구 회장님 밑으로 다 한 팀이니까요. 네, 그러면 롤프 소로구 회장님이 저희한테 주신 이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정상을 하면 향하여 라고 외쳐주세요. 네. 새로운 정상을